대구시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폐쇄 조치됐던 청도보건소와 대남병원이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경주 학부모연대 등 지역 시민사회가 맥서 증설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라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20일 하루 동안 대구에서는 2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주와 예천에서 추가 확진자가 각각 1명씩 발생했지만 공식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는 40대 남성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격리 해제를 위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고, 예천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한 19세 남성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2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683명으로 대구가 6,835명, 경북이 1,317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대구시는 일상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려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 범시민대책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와 종교, 교육 관계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200여 명이 영상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민관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방역대책과 시민생활, 문화체육, 아동 청소년 돌봄, 경제 등 모두 10개 분과로 나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각 과별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 시민생활 수칙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 이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 코로나19에 대비하겠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단기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명령하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감염병에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데 우리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다 선제적이고 광범위한 그러한 상시 방역 대책을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면서도 시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법 찾기에 나선 대구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월 폐쇄 조치됐던 청도보건소와 대남병원이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승인을 얻어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훈증 소독 등 철저한 방역 과정을 거쳐 일부 외래 진료과부터 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집단 발병으로 국내 첫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던 청도 대남병원. 폐쇄된 지 2달 만에 내과 등 일부 외래 진료과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던 정신병동은 운영 재개에서 제외됐습니다. 다 원래대로 정상 영업하는 건 아니고요. 내과랑 정형외과랑 신경내과 그렇게 3개만 정상 운영하고 있고 밤 10시까지만 하고 있어요. 아직 언제 열는지는 저도 몰라가지고. 응급실은 격벽 설치와 출입문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정상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남병원과 같은 건물을 쓰던 청도군 보건소도 폐쇄 2달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대남병원 어제 재개하면서 보건소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일반 진료, 내과적인 진료, 이제 예방 접종, 재정명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방 진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거는 접촉이 많기 때문에. 4월 21일 기준 청도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42명. 지난달 18일 요양병원 입원 환자 1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한 달 넘게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초중고교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교실이 아닌 집에서 이뤄지는 수업,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구지은 기자가 온라인 개학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과 3학년 형제의 온라인 개학을 맞은 맞벌이 엄마 배영일 씨. 아이의 출근 시간을 늦추고 이 방 저 방으로 가며 두 아이를 챙기느라 바쁩니다. 그나마 3학년 첫째는 동영상 강의를 곧잘 따라가지만 1학년인 둘째는 TV로 EBS 강의를 시청하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는지, 숙제는 제대로 하는지, 딴짓은 하지 않는지 지켜보고 거들어주는 건 모두 엄마의 몫이 돼버렸습니다. 온라인 개학 전 우려했던 이른바 학부모 개학이 현실이 된 겁니다. 한 30분 전에는 컴퓨터도 켜놔야 되고 이제 작은 애들은 상에다가 이제 숙제할 것들 펼쳐놓고 집중력도 짧고 하니까 옆에서 차고 앉아서 수업을 해야지만 그래도 끝까지 30분을 채워서 수업을 듣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면 할수록 더 그냥 학교 가고 싶다고 얘기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을 모아 온라인 수업을 함께 듣게 하는 학원까지 등장했습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듣도록 관리 감독해주겠다고 홍보해서 맞벌이 학부모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지금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교 또한 온라인 개학으로 대체되었는데 위와 같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면 경남도 교육청의 지침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지만 교육청은 딱히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학원과 교습소 수가 우리 도내에 8,000개가 넘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하나하나가 다 행정력이 미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입니다. 띄엄띄엄하게 앉힌다든지 손소독제를 제대로 비치하고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만 지키면 규제할 수는 없는 그런 사정이어서 학교에서의 정상 수업이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 엄마 개학, 부모 개학의 혼란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감자에 이어 아스파라거스, 산나물 판매로 농가 돕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더 많은 농산물이 가격 폭락 등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춘천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흙을 뚫고 20cm 정도 높이로 연두빛 식물이 자랐습니다. 뾰족한 끝이 마치 꽃망울처럼 보이는 이 작물은 채소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올해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 작황과 품질은 내년보다 좋은 상황. 문제는 코로나19로 막혀버린 수출길입니다. 현재 춘천 지역 아스파라거스는 본격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에 비해서 수출 물량이 60% 넘게 급감한 상태입니다. 당초 수출 목표는 45톤이었지만 20톤 정도밖에 팔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아스파라거스 도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10,000원 선이 유지되고 있지만 수출되지 못한 물량이 시중에 풀리면 가격은 5,000원 이하로 폭락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강원도는 아스파라거스 농가를 돕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던 이유가 내수 가격 안정, 가락시장 경매 가격 안정을 위해서 저희가 수출을 추진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런 행사를 통해서 가락시장 가격, 경매 가격 상승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본격 영농철이 시작되면 호박과 오이, 고추 등 농산물 대부분이 같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이제 우리 농민들이 많이 생산한 뭐 고추, 호박, 뭐 수박이고 뭐고 코로나가 이게 쉽게 잡히지 않으면 그 가격 폭락되는 그런 모습을 농민들이 그거를 체험하고 보고 있으려니 아마 지금부터라도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농민들의 한숨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20일부터 생존 자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구시는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들에게 현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15일까지로 온라인이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연장되면서 대규모 행사가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다음 달 5일 영천 강변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98회 어린이날 큰잔치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고 전염병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학부모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경주 지역 시민사회가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21일 경주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맥스터 증설 공론화 업무를 맡은 재검토위원회의 지역 의견 수렴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재검토위원회는 경주 지역 시민참여단의 선정 작업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맥스터 증설 문제는 중저준위 방패장 특별법 18조의 사용 후 핵연료 관련 시설은 유치 지역에 건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와 맞물려 첨예한 지역 갈등 사안입니다. 섣부른 정책 결정은 핵 폐기물 관리 정책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한 정책 결정만이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15 총선이 모두 끝났고 국회 개원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바라는 우리 지역 유권자들의 바람을 들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주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울진 6만 8천여 명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미래통합당 박형수 당선인. 득표율 55.8%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영주 시민들에게 선거에 대한 평가와 당선인에게 바라는 점을 들어봤습니다. 유권자들은 먼저 젊은 당선인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첨단 베어링 클러스터 조기 조성 등 경제 활성화 공약을 실천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당연히 시민으로서 찍었으니까 당연 발전을 시켜 주셔야 되고 이런 또 발전을 보고 또 젊은 사람이니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은 괜찮다고 봐요. 이게 너무 경상도 지방은 북부 지방은 너무 낙후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링 공장도 빨리 들어와서 빨리 발전시키고. 그 나와서 택시가 하루에 한 2만 원, 3만 원 벌어가서 한 시간에 얼마씩 한 명도 못 태운다는 게 그래요. 이런 걸 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됐으면 영주에 이런 경제를 살려야 돼요, 첫째. 그러자면 인구도 좀 공장도 많이 짓고 그렇지 이래야 살지. 영주가 앞으로 자꾸 인구는 자꾸 빠져나가고 먹을 게 있어야 들어오죠. 영주 영양 봉화울진은 교통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당선인이 교통망 확충을 약속한 만큼 이에 대한 유권자들의 기대도 큽니다. 조금 교통 같은 부분 좀 많이 개선됐으면 좋겠고 다른 지역 갈 때도 약간 조금 시간 좀 단축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다른 지역 갈 때 철도 개발한다고 하는데 왔다 갔다 할 때 더 빨리 가고 좀 더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외에도 유권자들은 지역의 균형 발전, 신뢰감 있는 정치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습니다. 그래 국회의원이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게 갈렸잖아요. 묶였잖아요. 그지? 지역을 골고루 생각해갖고 영주도 생각하고 봉화도 영양 다 생각해갖고 골고루 발전시키는 그런 초선 의원이 어렵지만은 그는 의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신임을 안 하잖아요. 안 하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좀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이것저것 사육 차리지 말고 신뢰가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정치를 해줬으면 좋죠. 당선되기 전에는 조금 막 열심히 하겠다 하는데 그걸 좀 많이 못 지켜가지고 약간 조금 약속한 공약들을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대 국회 개원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남짓. 당선인은 유권자들이 믿고 뽑아준 만큼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구미시 형곡동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아들이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는 아버지의 말에 순간적으로 격분해 벌인 일이라고 진술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승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구미시 형곡동의 한 아파트. 지난 17일 오전 10시쯤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던 28살 아들 A씨가 갑작스럽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취재 결과 아들 A씨는 이날 아버지의 집을 찾았다가 말다툼 도중 정신과 치료를 받아보라는 아버지의 말에 흥분해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B씨는 흉기에 찔린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구미 지역에서는 가족이 흉기를 휘두르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구미시 고아읍에 거주하는 30대 아들 C씨가 어머니 D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흉기 난동을 부리고 있는 아들 C씨에게 테이저건을 쏴 곧바로 검거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어머니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취재 결과 아들 C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는 등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최근 구미 지역에서 가족을 상대로 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전문가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가족들의 관심과 가까운 주변 지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 사회성이 결여돼 내재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주고 존중해주려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정에서라든지 대인관계 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상대방의 의견을 많이 들어주고 서로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대화를 가지는 거가 병이 있든지 없든지 우선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중요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아들 A씨에 대해 정신치료 감호 의견과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고용률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의 조사를 보면 3월 고용률은 대구가 53.6%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졌고 경북은 60%로 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대구가 112만 4천 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만 명이 감소했고 경북은 139만 2천 명으로 2만 2천 명이 줄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경북의 어촌이 새롭게 바뀝니다. 경상북도는 경주와 포항, 울진 등 16개 권역의 어촌, 어항에 사업비 1,520억 원을 투입해 현대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경주 수련마을과 영덕 성리, 울진 석호항 등 5곳으로 방파제와 안전시설 등 낙후된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주 나정항과 연동항, 포항 삼정리항 등 11곳은 올 하반기부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개발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날씨입니다. 수요일 우리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기온도 낮아 다소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22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여느 봄날에 비해 기온이 다소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종일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는데요.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3도에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2도가 예상됩니다. 출근길 옷차림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집니다. 겉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간 대체로 맑고 구름 한 점 없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이 낮게 출발해 쌀쌀하겠는데요.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어 건강과 농작물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지만 대기질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외출하기에 좋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5월 5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